안녕하세요. 전범개미 존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확 찐자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좀 괜찮으신가요? 농담이고요. 오늘 같이 보실 회사는 크라운 제과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먹어봤을 과자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해태와 합병하여 해태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상황적인 요인들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고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잃어버렸지만 크라운 제과는 그런 중에 내실을 다지고 있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기사는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이고요. 쿠쿠다스, 마이쮸, 그리고 기타 등등. 저는 크라운 산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무튼 제가 업체가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동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자의 소비가 줄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머물면서 간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그래도 과자 업체는 조금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부터도 간식을 요즘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운동은 못하고 계속 간식을 먹으니까 끊임없이 살이 찌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제품의 판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한국 기업 평가에서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라운 제과가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거는 이 브랜드 자체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런 장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과자를 찾는 사람이 꾸준하게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입지가 확고하다, 다른 말로는 단단한 소비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17년도에 상장을 해서 그 후로 계속 하락만 해오고 있는데요. 나름 시장에서 입지도 확실한 회사가 왜 이렇게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는 되게 오래된 자료예요. 13년도 12월에 나온 자료인데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의 짚은 리스크 포인트는 뭐 지금도 같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포인트라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제과를 하기 때문에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그에 맞춰서 제품 가격을 올리기 쉽다고 합니다. 반대로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이익이 높아지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저희가 상품이 나왔을 때 가격이 떨어진 걸 봤나요? 가격이 한번 오르면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밀가루와 설탕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형 할인점 위주의 영업으로 경쟁이 심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 그랬고 요즘엔 온라인 판매를 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보실 내용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3년도에는 이 수출에 대한 것 때문에 기업이 완전 다르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65%에 달하니까 이 성장 프리미엄을 받아서 40배가 평가를 받았고, 하지만 반면에 13년도에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의 실패로 인해서 프리미엄을 되게 적게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만큼 제조업체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수 시장에 있다면은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이게 만약 과자가 해외로 수출이 된다면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3년도라서 지금 현재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 제가 업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만큼 제가 회사에는 수출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수출 흐름을 전반적으로 짚어드리자면은 이것은 이제 18년도 자료이고요. 이 기사에서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 기사를 썼을 때는 수출은 롯데 제과가 1위고 그리고 혜태 제과식품이 국내 판매액 1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17년에는 6천억 정도로 혜태 제과가 1등을 차지했고 크라운 제과는 2,800억 정도로 5위인데 혜태랑 크라운은 같은 회사라서 이제 합쳐서 보면 되고요. 수출 시장에서는 롯데가 1등을 했다가 16년도에는 크라운 제과가 1등을 차지했지만 17년도에는 다시 롯데 제과가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튼 수출로 인해서 기대되는 수익 때문에 이 회사가 더 높게 회사가 발전을 한다. 사람들이 성장 동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주가가 또 오르고 회사가 더 높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출은 중요한 지표인 것 같은데 롯데제과가 그런 부분에서 아마 더 주가가 높게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거는 2020년에 가지고 온 기사인데요.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은 크라운 혜태 제과가 수출 실적이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수에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 뭐 롯데나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더 공략을 하고 있는데, 혜태 제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계속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다른 제과 업체들은 K푸드 열풍을 타고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전혀 대비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출이 아니라 내수에 집중하면은 성장 동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바로 기사에서도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조업체에게는 수출이 그만큼 큰 겁니다.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크라운 제과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지 않았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아까 봤던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롯데 제과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를 통해서 이 회사의 멀티플을 한번 봐볼까요? 현재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900억이고 당기순이익 비율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많이 빠지는 걸로 봐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구해본다면은 지금 한 멀티플을 15 정도 받고 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19년도 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을 보면은 2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18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죠. 다른 회사는 다 10 이상씩은 받고 있는데 이 크라운 제과만 10도 못 받고 있습니다. 6에서 7 사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두 회사에 비해서 같은 섹터에서 다른 경쟁업체랑 비교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라운 제과가 내수를 타겟으로 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펄을 6 정도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렇게 크라운 제과는 점점 유보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회사에 점점 돈을 쌓아두고 있다, 내실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업은 이렇게 돈을 쌓고만 있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게 이 회사의 큰 숙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14 정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ROE는 이 회사의 자본에 대한 실제 성장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이 평가하는 것은 6.7 정도 되는데 이 회사의 자본의 성장률은 14 정도 되니까 지금 크라운 제과한테 하는 시장의 평가가 좀 짜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재물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도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방콕 하면서 간식을 많이 먹는지 1Q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근데 크라운 제과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냐면은, 일단은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찾는 과자인데 그 과자 값은 결국 인플레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자 가격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계속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내수에 신경을 쓰지만 앞으로 혹시 이 회사가 다시 수출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는 뉴스가 뜬다면은 그때 아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산다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은 2.82%로 나오는데, 작년도에 기말 배당 250원, 그리고 그 전에도 250원, 그리고 2017년에도 250원을 배당을 해주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계속 배당금을 유지를 하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 내실을 다지는 만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로 앞으로 배당이 좀 늘어난다면은 이 크라운 제과가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배당을 만약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는 만약 우선주가 있다면 우선주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선주가 지금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게 왜 급등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보니까 그 세종시 수도 이전 때문에 관련해서 무슨 테마가 엮였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크라운 제가 우를 사기에는 좀 비싼 가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슈퍼개미 김정환 님의 영상에서 우선주가 싸다면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사는 게 맞다, 주주총회에 따라가면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라면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우선주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주도 이렇게 올라갔다. 항상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좀 괜찮은 주식을 미리 사놓는다면은 나중에 이런 뉴스 저런 뉴스로 인해서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오르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께 크라운 제가 옷까지 보여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계속 빠지고 있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번 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와 주었고 그 상승 대비 앞으로 어떤 주가의 흐름을 펼쳐줄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윗꼬리가 다는 차트가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OBV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은 또 누군가가 이 크라운 제가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보고 크라운 제가를 살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하면은 안 산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회사가 앞으로 수출을 한다고 뭐 해외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면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급하게 안 사고 나중에 사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튼 언젠가 크라운 제가도 다른 제가처럼 좀 높은 멀티플을 제공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미리 사두면 괜찮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물론 더 떨어지는 건 책임 못 집니다. 다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저는 좀 더 흥미가 가는 다른 종목을 찾는데 시간을 더 써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